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은 어제보단 나았죠, 당연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날이 왜 그런지, 제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날이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 데이가 끝났습니다. 지금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실망이다 라는 반응이 있고요. 이게 지금 곧이곧대로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갑론을박은 있지만 배터리 데이는 미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성장주들의 그 상승 동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애플이랑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란 거죠. 그래서 배터리 데이가 저는 굉장히 미증시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반등 라인 했죠. 오늘 그 종가의 반등을 좀 했잖아요. 종가라기보다는 장초까지는 아니지만 좀 투매 구간이 지나가고 약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반등한 라인을 못 지키면 추가 하락은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한국 증시가 소폭 반등했죠. 지금 미국 증시는 살짝 조정 중입니다. 그렇다고 폭락세는 아니고요. 배터리데이 실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락이 올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약간 선반영된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배터리데이에 별거 없을 거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매도 행렬이 이어졌었고 선물에서도 폭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미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궁금한 관점이긴 합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실망이란 거죠, 현재. 그럼 왜 실망이냐? 이 기대했던 배터리 데이였는데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뭐 100만 마일 배터리, 그 다음에 기가 팩토리, 뭐 새로운 소재의 그 배터리를 발표한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까보니까 한 달 내에 자율주행 차량을 그 출시하겠다. 그 다음에 전기차를 반값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것들이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지만 생각보다 조금 쇼킹한 내용이긴 했어요. 전기차가 반값이 되면 여러분들 안 사실 거예요. 약간 저는 지금 전기차 수소차를 기다린다고 차를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차 바꿀 돈으로 자동차 관련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그거를 차로 바꿔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좀 예전부터 돈을 좀 쓰기 싫어하는 성향이 생겼거든요. 돈 있으면 그냥 투자나 하지 라는 생각.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테슬라 전기 트럭을 출시하고 야 이거 방탄 차량임 이거 정말 약간 이러면서 시연을 했어요. 그 시연한 종업원은 잘렸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공을 자기 힘대로 집어 던졌는데 차량이 박살이 나버린 거죠. 저렇게.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폭락했다. 실망했겠죠. 야 방탄이라면 근데 왜 깨져?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쭉 올라가 버렸죠. 자,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이렇게 반영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추세를 찾아갈 것입니다. 자기 추세를.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테슬라는. 그래서 이 배터리데이 별거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테슬라가 고점이라는 신호가 나오려면 테슬라 배터리데이 봤어? 정말 키왕 짱임. 진짜 테슬라는 세상을 바꿀 거야. 일론 머스크는 아이언맨 실사임. 약간 이러면서 장밋빛 미래를 부르짖는 진짜 휘황찬란한 기사만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추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하나 단기적으로 나스닥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미증시가 박살만 안 나면 됩니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투자의 기준봉이죠. 제가 지수를 단기 투자하는 뭐 종목에도 해당하긴 하지만 사실 종목은 페이크가 너무 많거든요. 중형 캡 이상의 종목들이 아니면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추세라는 게 속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수는 전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가중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죠. 9월 23일 코스닥 차트예요. 코스닥. 저는 어차피 지금 코스닥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바닥 잡고 상승했을 때 이때 흐름을 보시면 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하긴 합니다. 유사하긴 한데 지금 보시면 좀 특징이 있잖아요. 이 밑꼬리입니다. 밑꼬리가 달리는지를 봐야 돼요. 밑꼬리가 달려야지 이게 바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요 밑꼬리는 약간 페이크였죠. 예, 그렇긴 했는데
지금 케이스 1번과 2번을 전 항상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씩 변형된다고 전 생각해요. 웬만하면 추세는 어떤 클라이막스가 되면 이런 추세를 그립니다. 자, 보시면 1번은 밑꼬리, 자, 롱바디 운봉이 2번 꽂히고, 그 다음 갭 하락한 다음에 쭉 밀어 올리는 게 생기죠. 밑꼬리가 발생했습니다. 바닥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닥 매수세는 웬만하면 단기 투자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 단기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신중하실 겁니다. 신중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럼 그 다음날 익절을 하겠죠. 그 다음날 익절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익절을 하겠죠. 익절을 하는 걸 다시 바꿔 올려야 돼요. 자, 이게 반등 추세입니다. 1번. 2번은 롱바디 음봉 다음에 밑꼬리를 다는 음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초가를 하락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시초가 상승했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이 있는지 없는지 예전 차트를 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대동소이하지만 약간 이런 패턴이 발생합니다. 그 매도 피날레 구간에서는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예. 롱바디 운봉이 2번 꽂혔고 그 다음날 지금 밀어 올린 게 발생했죠. 자, 그러면 저는 케이스 1번의 변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태잖아요. 자, 그럼 내일 갭 하락을 한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뭐 갭 하락을 하든 갭 상승을 해서 다시 떨어진다. 다시 떨어져서 이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진짜 큰 폭락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메가톤급 폭락이 나올 거예요. 800 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각오해야 돼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을 꼭 해줘야 된다.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나갈 구간이 생기잖아요. 단기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자, 이거 저점 깨고 내려가 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패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매도 피날레를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좀 받쳐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잘하면 반등세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반등세 실패하면 반대매매 지옥이 펼쳐집니다. 반대매매. 오늘도 시초가 시작할 때 8시 40분에 그 하한가 종목 굉장히 많았잖아요. 반대매매에 대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 그리고 신용 매수에 대한 반대매매라고 하면 이틀 뒤에 발생합니다. 미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생할 수 있지만 신용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금 퍼센테이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틀 기간을 주고 바로 그냥 신용 반대를 날리는 거예요. 여기 반대매매 지옥이 발생하면 이평선이 추세 하향 전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21선에 머리가 꺾이겠죠. 완전히. 그럼 이제 베어마켓 조정장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매수세가 실종돼 버립니다. 단기 매매 말고는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지긴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일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분명히 브레이크 잡았다가 반등, 떨어졌다 브레이크 잡았다 반등,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라고 제가 지금 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켜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매매 비중을 보세요. 반대매매 비중을 보시면 지금 현재 반대매매 비중이 3개월 평균이 5.6%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루에 거래대금의 5.6%는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상승해도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이 노란선인데요. 비중이 올라갈 때가 보이죠? 그때마다 이 캔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캔들도 있고 안 되는 캔들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고 반대매매가 갑자기 올라가면 이렇게 롱바디 음봉을 그린다. 당연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대매매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락하면서 반대매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내일 이게 22일까지입니다. 오늘께 발표되면 아마 뭐 7.3%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매매. 오늘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좀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반대매매가 많았거든요. 지금 증시가 이만큼이나 떨어졌는데 반대매매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뭐 올라갈 때도 이렇게 반대매매가 있는데 내려갈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반대매매는 결국에는 매도가 매도를 불러옵니다. 왜냐? 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자동으로 그냥 반대매매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미수친 종목만 반대매매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도 반대매매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돈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 밑꼬리가 신뢰성이 발생한다면 여기서 최소한 800 후반대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여력이 단기적으로. 그 뒤에는 또 탐색하겠죠. 약간 요렇게 N자로 올라갈지 아니면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떨어져 버릴지. 자, 그럼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되고 다시 하락으로 하면 야, 이거 머리 역경이다. 헤드앤숄더. 그러면서 쭉 떨어질 수 있겠죠. 요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에 대한 추세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패턴이 먹혀요.
왜냐면 지수기 때문에요.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놀아봐야 외국인 기관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에도 ELS 반대 매매 터뜨리려고 악성적인 그냥 공매도, 그때 뭐 무차별적인 공매도를 했죠. 그 공매도는 무차익 공매도, 그 다음에 업틱 룰을 어긴 완전 불량한 공매도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은 외국인 기관이 지수를 가지고 놀 때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지금도 반대 매매를 터뜨리기 위해서 외국인 기관이 고의로 불러낸 그 하락이라고 보입니다. 이때도 뭐 그랬죠. 예, 고의로 좀 반대 매매를 터뜨리고 다시 올려버리고 떨어뜨리고 다시 올려버리고, 여기서 죽을 만한 이슈는 없어요. 락다운이 발생하면 모르지만 그런 이슈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지수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한테 메일로 여쭤보신 분이 있어서 사실 그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면, 자, 제가 이때 3번 사고 여기 진짜 폭락 직전에 매도했죠. 이때 25%, 50% 매수했어요. 제가 지수에 투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00%. 지수 투자 금액 100%를 이때 25, 25, 50, 이때는 추세를 확신했거든요. 단기 반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매도하고, 자, 제가 여기서 매도하는 금액, 이제 100%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서 10%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 각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25%를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매수가 들어갔으면 안 돼요. 지금 결과는 저깁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의 각도를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락을 기다리는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게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락을 기다리는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락을 기다리는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락을 기다리는 매매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추세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특정 가격대에. 근데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거는 조정의 각도를 봤을 때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매수한 타이밍이 바뀌었죠. 예,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 여기서 더블딥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블딥이 안 오고 영머리 역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영머리 역경이죠. 이렇게 영머리 역경 올라가죠. 그래서 일단은 10, 30 매수해서 현재 50% 들어갔습니다. 아직 2발 남았다. 25%씩 2발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폭락을 하면 진짜 전 패닉셀을 대기할 겁니다. 패닉셀. 하락한다고 추가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보합권입니다. 보합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동학개미 교사 박세익 전무님. 주식 싸게 살 기회 곧 온다. 내년 코스피 3000 가능.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입니다. 근데 이 기사가 똑같은 기사를 2번이나 릴리즈하고 있어요. 예, 홍보하고 싶어 죽겠는 거죠, 지금 현재.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좀 봤어요, 그래서. 예, 그는 지난 3월 패닉장에서는 두려워 말고 주식을 사라고 외쳤고, 이어진 반등장에서는 하루라도 일단 먼저 사고 분석하라고 독려했다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면 3월 31일이 가장 최근이에요. 그 폭락장 있을 때 V자 반등은 없다. 끝난 마겐세이를 3월 31일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영상을 보면 그 폭락했을 때 이 폭락은 반드시 반등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은 맞더라고요. 예,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V자 반등 없다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주식을 사라고 외쳤고는 맞는데 이어진 반등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는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랬던 그가 일찌감치 9월 이후 조정장을 경고해 왔으면 이것도 모르겠어요. 예. 최근 증시는 그의 예상대로 흐르는 모양새다. 그러십니까? 조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미국 대선 2주 전인 10월 중순 패닉셀의 클라이막스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도나 바람이겠죠. 예상이 아니고. 특히 국내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의 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예. 이에 지금은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이거나 일부 현금을 들고 쉴 때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진짜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 제가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해서 웬만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이런 꼴이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야, 저놈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그럼 제가 사는 거를 안 알려드리고 하겠죠. 근데 제가 사면 샀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겁니다. 일부 현금을 두고 쉴다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는 강한 증시 랠리를 예상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이에요. 1인 계좌들은 현재 현금 비중을 얼마나 들고 있는가? 자, 이 사람은
투자 자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돈을 받고 투자해주는 PB입니다. 예. 답을 하는 거예요. 고객 성향에 따라 이미 현금을 늘려. 자, 현금을 늘려. 현재는 주식 비중이 50%에서 85% 선이다. 다 팔고 대기 중인 고객도 있다. 예. 왜 앞에 말을 하는지 알겠죠. 예. 미국 대선 전까지 최대한 기다렸다 주식을 채운다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 예, 이걸 뭐 믿을 리는 없죠, 우리가. 패닉의 절정에 스마트머니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패닉의 절정. 그러면 이 사람이 패닉의 절정 때 사고 싶은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정확한 일정을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현금을 늘린 상태입니다. 다 팔고 대기 중인 고객도 있죠. 자, 그러면 주식 비중이 낮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뭐 정말 이런 계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근데 현금을 늘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조정은 이제 시작이란 말의 이유를 알겠죠. 예. 왜냐면 자기는 지금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바라는 겁니다. 인버스의 비중을 늘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걸 들고 있을까요? 조정 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자, 자동차, 스마트폰, 여행 관련, 경기 소비재를 많이 사두었나 봅니다. 강한 반등이 예상된대요. 이 사람이 강한 반등이 예상되는데 안 가지고 있을 리는 없겠죠. 카카오 네이버는 강남 부동산과 같은 기업이다. 모두가 입점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월세를 올려받을 수 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안 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바보겠죠. 예. 조정이 오면 팔지 말고 더 사야 한다. 조정이 올 때 많이 사랍니다. 자기는 안 살 거면서. 배터리의 경우 일론 머스크가 2022년까지 배터리가 부족하다며 정답을 가르치었다. 정답? 네. 이게 정답인가요? 증설이 불가피하며 그 밸류체인의 기업들은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본다.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자동차 중에 전기차, 스마트폰, 여행은 뭐 단기 폭락주들이겠죠. 카카오 네이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칭 그냥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계좌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현금화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조정이 올 거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쿠이 보노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쿠이 보노. 이 사람은 무언가 말하면서 대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who benefits입니다. 저 말을 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저 말에 이득을 보는 게 본인이겠죠. 악재 호재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어요.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로 전환하는 추세도 있고요, 지금. 오늘 좀 서론이 길어져. 시장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제가 어제 종목을 보는 영상을 올리니까 이런 날에 시장을 봐줘야지 왜 종목을 보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바쁘니까 빨리 하고 자기 위해서 종목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낮게 열리고 있답니다. 페드가 코멘트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낮게 열리고 있답니다. 근데 페드가 약간 좀 우울한 글루미 코멘트. 자, 우울한 코멘트를 했다. 이코노미 아웃룩에 대해서. 근데 얘들이 얘기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이란 거예요. 근데 페드가 이런 말도 했어요. Not thinking. 생각하고 있지 않대요. rate. 금리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2%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레이트 하이크, 금리 인상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클라리다는 부의장이죠, 페드에. 근데 이거는 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AIT라고 했잖아요.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 예, 인플레이션이 2%까지가 아니고 at least average 2%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테슬라 배터리데이의 드라이브 리얼리티 체크.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답니다. 배터리데이 이후에.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가 좀 반영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 100만 마일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단 거예요. 이거 한번 지켜보시죠. 예. 단기적으로 조정이 크게 오면 전 테슬라를 살 겁니다. 존슨앤존슨이 킥오프를 했답니다. 파이널 스터디. 예, 최종 연구인데요. 싱글샷 코비드-19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에 6만 명의 자원자에게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 나이키가 S&P 500을 부양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아웃퍼폼이라고 하죠. 실적이 좋게 나왔답니다. 나이키가 왜 좋게 나왔죠? 신기하죠. 자, 내신입니다. 코로나 변이 백신 치료제 개발 영향 주지 않는다. 예전에 댓글 다신 분이 생각나네요. 제가 변종이 좀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 변이가 왜 백신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 학계의 이론은 이런 그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변이가 백신 치료제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학설도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꽤 그 방역 당국에서 좀 셀럽께서 얘기하셨죠. 이렇게 국산 바이오시밀러 8월 미 처방액 감소, 트룩시마 1.8%. 좋습니다. 셀트리온 하락할 거다라는 기사죠.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대요. 예, 근데 화이자는 유일하게 처방액이 늘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지난달 6,830만 달러를 기록했답니다. 전월보다 1.8% 줄어든 수치다. 잠깐만. 6,830만 달러가 464억 원? 뭐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1,000원만 곱해도 683억인데? 이 사람이 생각이 없네요. 이게 뭐야? 저도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400억밖에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림 잡아도 800억이죠. 무슨 소리지? 예. 안타깝네요. 예. 받아 쓴 기사인 게 티가 나네요. 코로나 책임론 놓고 또 충돌한 미중, 예, 오늘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88개국에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인 중국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야, 진짜 전 세계 역사상 중국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리스펙트. 예. 둘이 지금 이제 싸우기 시작하겠죠. 이게 아이고 그래 뭐 중국 뭐 혼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미중 무역 분쟁 다시 불거지면 지금 펀더멘털도 안 좋은데 거기다 센티멘탈까지 안 좋죠. 이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 증시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둘이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우리한테 피해는 안 주고 좀 싸워야죠. 예. 하웨이 퀄컴칩 쓰겠다. 미 제재 해제 호소라고 해서 미국 정부는 21일 시장 예상과 달리 인텔과 AMD가 화웨이의 일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진짜 양아치 아닌가요? 이 기사 보자마자 진짜 기가 차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는요? 예, 우리 삼성전자는요? SK 하이닉스는요? 이거 완전 진짜 양아치.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진짜 예. 자기들이 키왕짱이란 거죠. 예. 이거 도덕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예외 허용해줘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전 세계가 미국의 의견을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경찰이 이제 아닌 거예요. 기관들 벌써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아마 한국 기업들도 그 예외를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기관들 벌써 4조 순매도 직접 투자로 옮긴 개인 펀드 환매 탓. 이게 일리 있습니다. 사모펀드랑 투지는 사람들 돈을 받아 투자하는 주체죠. 근데 개인들이 만약에 환매를 요청한다면 이 사람들의 돈이 줄어들겠죠. 예, 다 팔고 줘야 됩니다. 가슴 아프겠죠.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 원유 재고가 아주 시원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원유는 반등하고 있어요. 이럴 걸 예상했다는 듯이 반등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 지표 전망들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랑 영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내일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예측치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좋게 나오면 내일 반등하겠죠. 연준 의장이 다시 증언을 합니다. 테스티모니. 그런 내부재 수준은 금요일에 기다리고 있고요. 자,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오늘 뭐 인공지능 관련 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은 오늘 좀 시원찮았어요. 예, 약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그린 뉴딜 관련해서 조금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뭐 여전히 뭐 지지부진했습니다. 좀 지켜봤고요. 오늘은 딱 하나 한 놈만 팬다. 콜스닥 레버리지만 저는 쳐다봤습니다. 내일은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 개시라는 뉴스가 있고요. 기재부 차관이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를 합니다.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도 있어요. 뭐 아마 국고채 많이 발행하겠죠. 지금 추경도 했고 내년에 슈퍼 예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국고채 발행 계획은 굉장히 클 거예요. 디스플레이 생태 기업 사업 재편 계획 승인 LCD에서 차세대 OLED로 간다. 자, 이러면 이때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OLED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대식. 바이오 소부장. 자, 유럽 당뇨병 학회가 진행 중이고 현재 유럽 종양 학회랑 배터리데이는 뭐 성황리에 종료가 됐습니다. 성황리인지 모르겠지만 종료가 됐어요. 지금 유럽 당뇨병 학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29일에 미 대선 후보 1차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이때 약간 대선에 대한 구도가 나올 거니까 이때쯤에 변동성이 좀 시작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뭐 거의 뭐 강보합으로 끝났죠. 둘 다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가 강보합으로 끝난 거예요. 크게 하락했다가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 장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하락할 때 개인이 계속 사요. 그러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삽니다. 샀다가 쭉 팔줘요. 이거 개인이 투매했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하락할 때 개인이 투매했어요. 이 하락은 개인 투매로 발생한 겁니다. 외국인이 발판을 만들고 개인 투매를 발생시키고 산다. 기관이 외국인이랑 보이시죠? 외국인이 이때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투매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 투매에 대한 그 단타를 쳤다가 다시 이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일단 추세를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은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다가 장마판에 팔고 나갔어요. 그거를 기관이 받아내고 끝났다. 오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연기금도 오늘은 좀 움직였는데요. 사람들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자기들은 팔고 나갑니다. 그리고 장마판에 다시 샀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대체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더 심하겠죠. 코스닥 투매, 자 보세요. 지금 코스닥 투매는 개인이 발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쭉. 여기 투매 구간 쫙. 근데 반발 매수세도 굉장히 컸죠. 이런 걸 좀 지켜볼 수 있고요. 외국인이 이 투매에서부터 쭉 반등까지 이끌어냈다 이렇게. 그리고 쭉 팔았다가 그 약간 좀 그 헤드앤숄더형을 만들었죠. 그리고 상승시킬 때 다시 외국인이 했다. 지금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외국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외국인 입장에서 짜증날 겁니다. 자기들이 뭐 어떻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승 상한가는 6개나 나왔고요. 그러니까 다시 투심이 몰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갈 곳 잃은 투자금들은 많다라는 겁니다. 상승하락 종목수가 비등비등한 거 보면 전반적으로 그냥 양호했다라고 보입니다. 투자자의 탁금은 다시 올라갔고요. 신용융자는 내일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신용융자가 좀 약간 확 줄었으면 증시에 다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CMA 장부는 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현재 미증시는 약보합권입니다. 나스닥은 테슬라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정도 하락으로는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증시가 좋게 끝나면 내일 시초가는 좋겠죠. 그러면 진짜 반등세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 반등이 지속되는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그거는 추세로 보면 알겠죠. 유가가 반등하고 있고요.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시장을 한번 잠깐. 헬릭스미스 저 추가 매수 안 합니다. 제가 그려놓은 라인이 있잖아요.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헬릭스미스는 더 떨어져야 돼요.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매수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상증자 그 예전가보다 훨씬 싼 상태인데도 매수세가 안 몰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얘가 지금 난 사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지금 32,000원이 깨지고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타진해 볼 겁니다. 이거 정말 아깝네요. 이 타이밍. 아무튼 헬릭스미스는 그래요. 뭘 볼까요? 일단 코스닥 레버리지 볼까? 자, 한번 이거 오래 걸리니까 좀 그러네. 이거 로딩 화면 좀 만들어야겠다. 급하게 만든다고 로딩 화면 같은 꾸미기를 안 했네요. 야, 왜 안 떠?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 안 뜨네요. 방송사고. 야, 이거 설마 여기가 있네? 아니네. 안 뜹니다.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오류. 참. 코스닥 레버리지예요. 이제 뜨냐 왜? 야, 장난해? 지금 이렇게 샀는데요. 제가 지금 10, 30 이렇게 샀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산 양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도 두 개나 뜬 거예요. 하나 꺼져. 이게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투자하는 매매 라인을 다 또 떴어. 공개하고 있는데 그럼 저도 약간 뭐랄까 작전 세력들이 제 걸 보진 않겠지만 노출되겠죠. 2,400주 샀죠. 30%가 2,400주입니다. 약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샀고 저는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면 지켜볼 예정입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그렇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는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좀 대충 볼까요? LG화학. 제가 내일 아침에는 급한 일정이 없어서 지금 느긋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LG화학이 지금 현재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제가 이때까지 약간 틀린 적 없는 흐름을 계속 그려왔는데, 이거 지우기 아깝다. 바퀴벌레 같다, 근데. 보이질 않아.
LG화학이 막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점진적인 우하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21선을 뚫어낼 때까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LG화학은. 예, 이거는 반발 매수세를 노려서 들어가기에는 투심이 악화돼 있어요. LG화학 자체.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21선을 거의 뭐 저항 삼아서 떨어질 것으로 일단은 여겨지기 때문에 그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트랩과 속임수가 난무하겠죠.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어떻게 됐냐? 야, 이거 괜히 팔았어. 이때 알량한 수익 봤다고 좋아했는데 가지고 있었으면 아니네. 예, 거의 가지고 있었어 봐야 지금 제가 판 가격으로 왔네요. 이것도 지금 21선 깼는데 얘는 또 LG화학이랑 투자가 다르죠. 얘는 21선에서 상승을 타진하고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이버는. 셀트리온 오늘 뭐 망한다는 뉴스가 나온 셀트리온. 오, 셀트리온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이야, 이 셀트리온이 지금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2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4천억 정도 수준인데 공매도 잔고가 셀트리온 2조가 넘어요. 예, 지금 공매도 상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내일쯤 제가 셀트리온의 공매도 추세랑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쯤. 오늘 어차피 안 봤으니까. SK 하이닉스. 아, 이거 그대로 반등했네. 아, 진짜 SK 하이닉스는 정말 아깝네요. 예. 얘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디램 익스체인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누구인가? 누구인가? 근데 매수 왜 안 했어? 예. 사실 뭐 오늘은 코스닥 레버리지만 저렇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매수하면 안 돼요. 예,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매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전의 장이었으면 당연히 내일쯤에 하락하거나 할 때 제가 원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등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SK케미칼 얘는 왜 이렇게 조정 보이고 있냐? 얘도 후탄 관련주죠. 나파모스타트. 근데 좀 떨어지고 있네. SK케미칼도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조정을 보였으니까 약간 헤드앤숄더 그리고 있는데요. 떨어지면 약간 얘는 기술적 분석상 20만원에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만원대. 라운드 피겨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상장의 이슈까지 있으니까 좀 상승할 수도 있는데요. 얘가 지금 21선 위에서 공중부양했다가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21선이 좀 꺾였기 때문에 투심이 악화되는데요. 5일선이 21선 뚫고 올라가는 그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좀 기다려야겠죠. KB금융. 야, 이렇게 다 보다 밤새겠다. 금융주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21선은 계속 위에 있죠. 예, 이거 투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좋은 거죠? 예,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서 금융주는 안 보겠습니다. 포스코. 예, 포스코는 지금 사놓고 그냥 잠수 타면 되는데 이런 거. 현차 오빠는 참 투심이 좋죠. 이 장이 안 좋은데도 21선 위에 아직도 있어요. 정말 굉장히 투심이 센 겁니다. 얘는 아마 상승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뭐 현대차는 없고 관련주가 있으니까. 관련주 꽤 많죠. 예, 현대차랑 엮인 거. 자, 삼바도 안 볼까? 삼바 지금 매수 라인 오고 있는데 전 매수 못할 것 같아요. 야, 이거 거의 뭐 누구인가는 알고 누고인가 약간 이 정도죠. 예. 여기가 다이버전스가 일어났으니까 여기쯤 오면 68만원대 오면 맥콜인프라 어떻게 했어? 맥콜인프라 얘도 크게 폭락하면 살만한 거예요. 얘는 왜냐하면 그 배당을 많이 줍니다. 호텔신라 까진 아니네요. 코스닥 몇 개만 보고 끝내죠. 엑세스바이오 오늘 좀 반등하던데 보니까. 이 진짜 신이 주신 매매 라인을 진짜 못 봤네요. 에코프로비엠. 뭐 전기차 관련주는 뭐 조정을 좀 보이면 사고 싶어 안 달라는 사람 많을 겁니다. 레고캠바이오. 이건 뭐야? 여기까지 안 오고 갔네. 레고캠바이오가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굉장히 좀 안 신기하세요, 이거 보면? 왜냐하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약간 요렇게 되네요. 하락깃발령입니다. 신기하네요. 반등하겠죠. 이 추세, 왜냐면 저만 그리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 기술적 트레이더들이 그리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으로 보이고요. 내일 반등하겠네요. 왜냐하면 단기 매수세가 들어올 거니까요. 왜냐면 지금 계속 그래왔어요. 이건 기계학습 돌려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추세가. 내일은 매수입니다. 삐삐 이러면서.
네페스. 네페스가 이까지 떨어졌다고? 못 봤네요. 괜찮은 라인이었네. 이건 제가 계속 생각했던 라인이었죠. 여기 들어왔네. M 플러스 전기차. 얘는 뭐 상승했다 떨어졌네. 요즘에 이런 추세가 유행이네. 볼 게 없죠. 솔브레인 홀딩스. 예, 제가 지금 얘를 트레이드할 여력이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큰일 날 뻔했네요. 어제 뭐 추가 매수 있는 게 악수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좀 윗골에 달아줬고요. 뭐 반등으로 이어진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가겠죠. 제넥신이 추가 매수를 하니까 안 오네요. 여기서 애매하게 반등하면 진짜 물려버리는데 이대로 쭉 반등하지 않고 매수가까지 왔다 갔다 하면 좀 물린 게 됩니다. 곤란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줘야 돼요. 알테오젠은 이거 진짜 신의 매매를 제가 했다라고 전국 동네방네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도 될 만큼 성공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판 거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봤죠. 제가 늘 꿈에서 그리던 매매를 알테오젠에서 했습니다. 매드팩토. 시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도 매드팩토, 셀리버리, 뭐 거의 다 뭐 바이오만 샀네. 외국인들이. 이게 뭐야? 외국인들이 바이오만 쇼핑했네요. 셀리버리. 셀리버리는 전 모르겠어요. 얘는 진짜 안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주식이. 제가 지금 ABL 바이오 그리고 있는 흐름을 얘가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 조정 안 보인 거 같죠? 이때 사람도 오늘 내일 했어요. 오늘 내일 중내 산에. 자, 보세요. 9만원에서 4만원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반토막이 났는데 나중되고 나면 여기 산 놈이나 여기 산 놈이나 지금 대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일일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멘텀 있는 종목은. 그때 당시 괴로울 뿐이지 이때는 막 얘가 여기서 산 애가 얘 약 올리고 있어요. 9만원이야 거기 구조대 가냐? 그러면 여기서 뭐 바닥 냠냠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지나고 나면 다 겸손해진다. 데아티아이 철도 관련주가 폭락하고 있는데 에코마이스트 제 수익이 좀 날아가고 있어요. 큰 수익 중이었는데. CJENM 데아티아이 또 잘 버티네. 저런 애들 좀 신기한 거예요. CJENM도 상승 추세니까 만약에 큰 조정 보여서 전저점까지 간다 그러면 매수 1순위죠 이런 건. 이게 뭐야 이게. 놀래라. 혼자 지나길래 뭔가 했는데 제가 그려놨네요. HLB 이 누구인가. 이것도 전세계 CNN 주식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in Korea 그러면서 이거 트럼프지. 시젠. 시젠도 신풍제약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죽으면 코스닥 박살나겠는데 뭐 신풍은 코스피긴 하지만 바이오 관련주니까. 시젠도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종식되고 그 다음에 끝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시젠은 성장성을 제시 못하면 진짜 좀 곤란할 겁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장이 좀 이번 주는 어렵죠. 그래서 현금화를 해둔 사람들은 즐거운 장일 거고 약간 신용을 쓰면서 현금을 태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장일 겁니다. 이럴 때 증시에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장에서. 내일도 화이팅입니다.